조선 역사에서 은혜를 잊고 원수로 되갚는 인간관계를 가장 뼈아프게 보여주는 사례를 꼽으라면 단연 14대 국왕 선조와 장군 이순신입니다. 한 사람은 신명을 다해서 나라를 구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질투했고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선조가 이순신에게 입은 은혜.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치면서 과인은 요동으로 건너가겠다. 하고 신하들에게 공언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으며 류성룡은 피눈물을 흘리며 진언했다. 나라를 버리고 건너가시면 조선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경복궁과 창덕궁에 불을 질렀다. 왕이 백성을 버리고 떠나자 백성들도 왕을 버린 것이니 조선은 사실상 무너지는 듯했다. 그 절망의 시간에 홀로 바다를 지키고 나라를 지킨 사람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다. 장군은 세계 전쟁사에서 그 유례가 없는 23전 23승을 거두었다. 왜군의 해상 보급로를 끊고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왜군이 북상하는 것을 끝까지 막았다. 전라도 곡창지대를 끝까지 보존하여 조선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지켰다. 노령해전 당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을 이끌었던 명나라 수군도독 진리는 처음에는 이순신을 얕보았다. 그러나 이순신의 전략과 용기를 직접 보고 난 후 자기 군선의 뱃머리를 이순신의 배 쪽으로 향하게 하여 나는 이순신 장군의 명을 따르겠다. 라고 말했다. 전쟁이 끝난 후 진리는 명나라 황제에게 올린 보고서에서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을 것. 이라 극찬하면서 천지를 주무르는 경천이지의 제주를 지닌 영웅. 으로 이순신을 표현했다. 당시 선조의 왕위, 나아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 자체가 모두 이순신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조선 수군은 이순신이 지휘한 모든 전투에서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고 승리했다. 아군 피해와 성과를 보면 그 많은 전투에 전사자를 다 합쳐도 단 200명 정도에서 그쳤고 격침시킨 적선은 800척에 가깝다. 이는 전사자 한 명이 적선 4척을 격침한 격이다. 이순신의 전과가 23전 23승이므로 한 전투당 10명이 채 죽지 않은 셈이다. 또한 해전에서 병사들의 손실에 비해 지휘관과 부관의 손실률이 굉장히 높은 것은 특기할 만하다. 반대로 일본군은 병사들의 손실에 비해 지휘관의 손실률이 대단히 낮다. 이는 대체로 일본군 지휘관들이 후방에 위치하던 것과는 다르게 조선군 지휘관들은 전면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이순신을 바라보는 선조의 불편한 시선. 이순신을 바라보는 선조의 마음속에는 고마움보다 불안과 질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이순신의 명성이 너무 높았다. 백성들은 중국으로 도망치려는 왕 대신 바다에서 싸우는 장수를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장군의 인기가 왕을 압도하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왕에게나 가장 불편한 일이었다. 1593년 승전 보고가 올라왔을 때 선조는 이순신의 전공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 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말한다. 장수의 공이 너무 크면 나라가 위태롭다. 선조는 끊임없이 사춘기 소녀처럼 이순신을 질투하고 경계하고 있었다. 둘째, 선조는 전쟁 내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그는 왕궁과 백성을 버리고 스스로 도망쳤고 명나라의 구원을 빌었으며 심지어 요동으로 망명하려 했다. 이순신의 공운이 빛나면 빛날수록
선조의 모능과 비겁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선조는 초가 삼간을 불태워도 좋으니 빈대를 잡고 싶었을 것이다. 셋째, 왕권에 대한 원초적 공포이다. 전공이 높고 민심을 얻은 장수는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조선 왕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이순신은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세 번째, 이순신에 대한 선조의 묵은 원한. 결정적 계기는 1597년 정유재란 직전에 찾아왔다. 일본 측의 이간계가 조선 조정에 먹혀든 것이다.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첩자가 흘린 정보.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오니 이순신만이 나가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가짜 정보를 선조와 조정은 그대로 믿었다. 그래서 선조는 이순신에게 출정을 명령했다. 이순신은 출정을 거부했고 그 이유는 명확했다. 이것은 우리를 잡으려는 왜군의 유인책입니다. 나갔다가는 우리 수군이 위험에 빠집니다. 군사적으로 완벽히 옳은 판단이었다. 그러나 선조와 조정 대신의 눈에는 조정을 기만하고 왕명을 거역하는 항명으로 비쳤다. 선조는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사형에 처하라고 명했다. 나라를 노란의 위기에서 구한 유능한 장수를 제 명령을, 그것도 틀린 명령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죽이려 한 것이다. 졸렬한 자의 특징이 경중을 구별 못하고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것인데 선조와 당시 조정의 중신들 대부분이 바로 그랬다. 이순신이 모함을 받아 체포될 때 류성룡은 목숨을 걸고 말한다. 죽이면 안 됩니다. 지금 조선에는 이순신 같은 장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정 대신들의 모함과 왕의 의심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많은 역사가는 이때 선조의 결정이 조선 역사,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선택이라고 여긴다. 선조는 이순신의 자리에 원균을 임명함으로써 장군을 실컷 모욕하고 알량한 자존심을 회복한다. 선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유재란 촉이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괴멸당한다. 네 번째, 죽음 직전의 이순신 그리고 백의정군. 체포되어 압송된 뒤 선조는 실제로 사형을 명령했다. 그때 류성룡과 몇몇 대신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했다. 이순신을 죽이면 나라가 위험합니다. 덕분에 죽음을 면한 이순신은 백의종군을 명받았다. 그 치욕의 행군 중에 이순신은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다. 이순신을 만나러 배를 타고 오던 중 압송 소식에 놀란 늙은 어머니가 충격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이순신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채 걸어야 했다. 한편 이순신이 빠진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왜군에게 괴멸적 패배를 당했다. 선조가 그토록 믿었던 원균이 지휘한 전투였다. 조선 수군은 단 하루 만에 사실상 소멸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조는 크게 당황했다. 다급해진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다. 수군이 괴멸하자 조정회의에서는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치자. 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때 이순신이 보낸 장계가 올라왔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조선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군사보고 중의 하나이다. 다섯 번째, 명량해전. 1597년 명량해전이 벌어진다. 이때 왜군 배는 133척이었다. 반면 조선 수군의 상황은 처참했다. 배 12척, 병력 약 1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말한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후대에 조선 군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강령이 되었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좁은 울돌목의 조류를 이용해 한 번에 한두 척씩 상대하는 전술을 택했다.
그렇게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을 막아냈다.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승리 중 하나였다. 여섯 번째, 노량해전 그리고 성웅의 서거. 1598년 도망치는 왜군을 추격하던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의 유탄에 맞았다.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유언을 남기고 장군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였다. 조카 이완이 장군의 죽음을 숨기고 명령에 따라 싸움을 독려하였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이순신의 죽음은 숨겨졌다. 류성룡은 이순신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며 순신이 죽던 날 호남과 영남의 백성들이 모두 아이처럼 울었다. 라고 징비록에 적었다. 이는 이순신이 백성들에게는 이미 영웅이었음을 시사한다. 노량해전에서 장군이 일부러 갑옷을 벗고 독전했다는 설이 있다. 전쟁이 끝나면 선조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예견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전사를 택했다는 것이다. 선조의 사악한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장군이었기에 살아서 사약을 받느니 차라리 전장에서 나라를 위해 죽겠다. 라는 고결한 결단이라는 해석이다. 일곱 번째, 선조의 마지막 쪼잔함. 전쟁이 끝난 뒤 조정에서는 공신을 책봉했다. 선조실록에 의하면 선조는 조선군이 거둔 승리를 애써 부정하며 오직 명나라 군대의 도움 덕분에 나라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장수들은 적의 뒤나 따라다녔을 뿐 직접 싸워 이긴 적이 없다고 하며 이순신의 공을 깎아내렸다. 선조는 장군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따뜻한 말을 한 적 없는데 전사한 이순신도 깊이 애도하지 않은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이순신은 선무공신 1등에 올랐다. 하지만 칠철량 패전의 원흉인 원균을 선무공신 1등에 나란히 올리면서 선조는 죽은 이순신의 공훈을 희석하고 모욕했다. 선조는 왜 끝까지 이순신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했을까? 나라를 구해준 은혜보다 자신의 권위가 압도당했다는 불편함이, 자신보다 잘난 인간에 대한 시기심이 그의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때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이순신 장군이 있었고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선조는 역사에 드문 졸장부 왕이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중학교 2학년에서 정신적 성장이 멈춘 자였다. 여덟 번째, 역사의 판결. 후대의 역사는 사실을 냉정하게 판단했다. 이순신은 성웅으로 현충사에 모셔졌고 선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옹졸한 왕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나라를 구한 자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자, 은혜를 받고도 원한을 품은 자와 핍박 속에서도 나라를 지킨 자.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그대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따위는 잊고 원한만 품고 사는 사람인가?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